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미국 경제의 마지막 뇌관이라고 하면 상업용 부동산 CRE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고 우리 경제와는 좀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스닥이 좋다고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우리 경제는 또 다른 내관들이 있어요. 우리 부동산의 버블도 있고, 미국 나스닥으로 나스닥 시장만 보면은 뭐 나스닥은 제가 한 2, 3년 거래를 했거든요. 한 3년 이상 거래를 했어요. 근데 나스닥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뭘까요? 어느 때는 이제 중간에 사서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10%, 20%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 만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플러스에 팔고 뭐 익절도 하고 거의 별로 손해를 안 보고 팔더라는 거예요. 그 수익률도 꽤 좋았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뭐 차트 기본적으로 차트도 보고 미국의 경제 나오는 수치들도 보고 그러면 나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찍었어요. 정확히 다우 기준으로 보면 2022년 한 9월 정도에 바닥을 찍었어요. 나스닥도 동시에 찍었고 그동안 나스닥에 얼마나 많은 악재들이 많았어요. 그죠? 엄청난 악재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뭐 금리 인상에 뭐 파산,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파산이죠. 그죠? 미국 은행들이 파산을 그래가지고 그 이해갈 수 없는 파산들이 일어났고, 자,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다우지수는 거의 다 회복됐어요. 다우지수는. 다우는 미국의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그 미국의 어떤 그 탄탄한 기업들이잖아요. 자, 그런 기업들이 거진 뭐 한 8, 90%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이미 지나가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이게 마지막 넘을 허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 문제가. 자, 이게 완전히 복병이 돼버린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코비드가 아니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전부 다 그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바람에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좋은 거야.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뭐 조직적인 문화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 이거야. 또 미국은 또 혁신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그 IT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난 다른 직장으로 옮길래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걸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미국의 상업용 빌딩들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큰 빌딩들은 뭐 그거 개인이 살 수 없잖아요. 뭐 몇천억, 그죠? 기본이 몇천억이니까 펀드들이 산단 말이야. 근데 이제 미국의 건물들은 상업용 건물들, 뭐 오피스텔도 있고 오피스 건물도 있고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근데 그런 종류의 건물들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건물들을 미국의 펀드들이 사거나 또는 우리 해외에서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우리나라 뭐 증권사나 그런 사람 거기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산단 말이야. 세계의 자본들이 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게 부실해지고 있다라는 거야.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 급락을 하겠어요,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금리의 인상, 금리가 처음에 살 때는 뭐 1.5%, 2%대 샀는데 지금 5%, 6%대 됐고, 그 다음에 공실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환매 기간이 있어요. 뭐 돈을 뭐 그냥 어떤 뭐 무한 기간 동안 불려주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 내에 환매를 하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거야. 자, 그러면 그게 5년, 10년이면 5년, 10년 내에 그 돈을 갚아야 돼. 팔아서 갚아라 이거야. 자, 근데 앞으로 5년, 지금 2025년에 보통 한 3분의 1 정도가 환매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 2025년 동안 환매를 못하면 못하면 디폴트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금 디폴트 사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벌써 은행들은
충당금을 충당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에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거루들이 뭐 하워드 막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레리 핑크, 뭐 모든 그 JP 모건의 CEO도 전부 다 이걸 걱정하고 이게 대형 악재라는 거야. 자, 이 악재가 어떻게 넘어갈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돼. 자, 관찰하는 방법은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신문 기사를 우리가 검토하고 거기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부실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많은 대출이 나갔던 은행들의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야.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충격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했다. 자, 그런 문제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CRE 시장의 규모만 해도 7,282조. 엄청나죠. 이게 이제 앞으로 3년 사이에 절반 가까운 자금의 만기가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나간 그 대출 금액이 그 건물을 사라고 7,282조가 나갔는데 3년 사이에 갚아라. 근데 문제는 이 공실률이 해결이 되겠냐 이거예요. 3년 안에. 그죠? 뭐 금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금리는 떨어질 수 있어. 그리고 미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이 상환용 부실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면 미국 자체에서도 금리는 내릴 수 있어. 야, 그건 인위적으로라도 내릴 수 있어. 물론 부작용은 있겠지만. 자, 근데 문제는 공실률이 해결이 되겠냐 이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공실률이 해결이 안 되면 건물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자, 우리도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약 70조 원. 70조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 2017년, 18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느 건물이 좋은지 그거 잘 모르잖아. 그지? 우리나라 이 증권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 그 담당 매니저들이 미국의 저 빌딩이 좋아, 수익성이 좋아, 그렇고 투자한 게 아니라 미국의 브로커들, 그 정체를 모르는 브로커라고 하더라고요. 퀄리티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브로커들이 제시하는 물건에 그냥 확 투자한 거야. 가서 보지도 않고. 자,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부실한 건물을 샀는데 더 부실해졌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폭탄을 안고 가는 거야. 우리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급락을 하고 있어요.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데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왜 떨어지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 일단 무역 적자. 이게 외환보유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경제 자체가 지금 그 수출에 그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잖아. 그죠? 인건비 올라갔지. 원자재 가격 올라갔지. 뭐 배터리에 원료되는 리튬 같은 거는 국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지.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야. 어쨌든 2015년 연말만 해도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한 11조 2,779억이었는데 7년 만에 막 돈이 확 풀리니까 투자할 때가 투자 상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은 막 그 펀드로 밀려오는데, 자, 그렇게 해서 7배까지 급증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오피스와 호텔들을 많이 샀단 말이야. 뭐 증권사가 뭐 리조트를 샀다, 호텔 샀다, 그런 기사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법정 소송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자, 미국 CRE 시장은 주로 미국의 뉴욕, 그죠? 경제수도 뉴욕, 그 다음에 미국의 뭐 IT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그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 자, 이런 지역들의 빌딩과 호텔들이 자산으로 편입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리츠로 설정이 됐다라는 거죠. 리츠로. 자, 공실률이 얼마나 증가했냐면 공실률이 하반기,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맨하탄 오피스 공실률이 18.2%. 그게 2003년 17.6% 이후 최고치다라는 거야. 공실률이 한 30% 증가했다고 그래요. 30% 증가했다.
자, 공실률이 18.2%면 이자도 못 갚아. 이자도 못 갚아.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자, 이렇게 공실률이 상업용 부동산에 충격을 주고 있다. 메가톤급 충격을 주고 있다. 자, 문제는 이제 펀드 환매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야. 도래하고 있다. 자, 도래하면 갚아야 되는 거야. 갚아야. 그리고 수익자들에게 만기 연장을 오히려 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환매 시기가 됐는데 수익자들이 이제 지금 손해 보고 이제 그 청산하면 안 되니까 그 투자한 그 펀드 회사 입장에서는 만기 연장을 억지로 권유하고, 그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핵심지인 샌프란시스코 내 사무실은 한 30% 정도 비어 있다고 그래요. 자, 공실률이 팬데믹 전 대비 7배 이상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자, 건물 가치는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데 1분기당 제곱미터당 88.40달러였던 사무실 임대료가 1분기 75.2달러로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는 올라가고 임대료는 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디폴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느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줬냐? 이제 미국의 경우에, 자, 미국의 대형은행과 중소은행이 있는데 대형은행은 한 3%,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중소형은행. 그러니까 중소형은행이 비중이 더 크다고 그래요. 자, 미국 대형은행의 웰스파고는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불량 대출 규모가 지난해 4분기에 1억 8,600만 달러, 약 2,500억 원에서 이제 웰스파고의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 1분기에 지난해보다 올해 1분기에 7억 2,500만 달러, 9,730달러,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급증했다라는 거야.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죠. 이제 불량 대출 규모가 그렇다라는 거야. 불량 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자, 웰스파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웰스파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CRE의 부실 대출의 어떤 그 징후는 주식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주식으로. 자, 미국의 웰스파고, 이거 굉장히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죠? 좋은 주식인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계속 추이를 봐야 돼요. 지금 이런 상업 부동산의 어떤 부실의 문제로 워렌 버핏이 이 웰스파고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팔았다는 얘기가 기사화 됐었어요. 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이 기사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좋게 안 보는 거죠. 자, 오늘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인데 오늘 43%가 빠졌어. 어제가 제가 16달러에 한번 잠깐 사고 팔은 경험이 있는데 그게 한 2, 3일 전이거든요. 3달러가 됐어. 3.5달러. 자, 시간에서 또 45달러가 빠졌다는 거야. 지금 1달러가 됐다라는 거야. 그죠? 1달러가. 자, 이건 법정관리 파산이야. 내가 보기에. 자, 이런 은행이 바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줬다라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막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뱅크론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지. 자, 여기에 이거 빠질 때 그 JP 모간인 대은행들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계속해서 줄파산이 되는 거야. 우리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돼.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다. 그것은 상업용 부동산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 지난해 1분기 동안 이 은행에서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 134조 원의 뱅크런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이거 이 은행 어떻게 버티겠어? 이거 우리 KB 같으면 KB도 못 견디는 거야, 이거. 자, 퍼스트 리퍼블릭은 지난 24일 장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1분기 말 예금이 1,045억 달러로 집계됐다라는 거야. 직전 분기 대비 40% 이상 감소됐다. 40%가 뱅크런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720억 달러 이상의 예금 인출이 발생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 시간에서 이 은행의 주가는 46% 이상 폭락해서 1.8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야. 결국 법정 관리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 은행. 자, 이거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은 저점을 찍었는데, 자, 이게 이 문제로만 끝나면 상관은 없어.
이 문제로만 끝나면은.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손 충당금을 이제 지금 이제 채워놓고 있다고 하는데, 끝나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증권화 됐을 거 아니야. 이 상업용 부동산을 얘네들이 만들어가지고, 뭐, 리츠 상품을 만들든지, 뭐, 매너딘인가, 뭐 메자딘인가, 무슨 증권화 해가지고, 그걸 돌렸을 가능성이 많거든. 그러다 보면, 그, 다른 곳에서 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연쇄 파산, 연쇄 부도가 오는 거야. 금융위기 때처럼. 자, 그게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봐야 돼. 그게 오면은 나스닥은 또 폭락이 오는 거야. 자,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더 두고 봐야죠. 자, 이 은행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파산하는 것으로 본다. SVB 실리콘밸리 뱅킹 파산 이후에 미국 은행의 네 번째 파산이다라는 거야. 자, 크레디트 스위스도 파산했고, 실리콘밸리 뱅킹도 파산했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법정 관리 들어가기 직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바닥에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부실에 문제가 있다. 220억 달러의 규모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PGIM 부동산 대출 부분 책임자 브라이언 맥도웰은 오피스 부분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염성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전염성, 그죠? 전염성. 그러니까 다른 상품으로 파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뭔가 있다라는 거야, 뭔가. 자, 국제통화기금 IMF의 고위 관리도 상가 건물 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이건 그러니까 미국의 거루도 상가 건물을 걱정하고 있고, IMF도 걱정하고 있고, 그죠? 부동산 대출 부분 책임자들도 걱정하고 있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연쇄 신용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연쇄 신용 위기가 온다라는 거 한 차례 분명히 태풍이 불 것 같아요. 자, 그 태풍이 불기 전에 일단 빠져나오는 게 좋겠죠. 자, 문제는 미국은 태풍으로 오지만 우리나라는 쓰나미로 오는 거야. 우리나라는 쓰나미. 예? 아, 큰일 났어요. 제가 보기엔 거기에 투자한 금액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70조라고 하잖아. 70조. 그죠? 70조는 큰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이런 부동산 펀드는 5년에서 6년 정도의 설정 기간이 지나면 자산을 매각해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편입한 자산 가치가 투자 대비 하락하면 원금을 잃게 된다는 거. 문제는 원금을 잃게 된다. 이자를 못 갚고 원금을 못 갚으면 그 건물 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경매를 날아가는 거잖아. 헐값에 팔든지. 결국은 원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원금이.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건물을 산 거니까. 자, 웰스파고 같은 데는 상가 건물을 담보로 한 부실 대출 규모가 지난해 12월 이후 50% 폭증했다. 그래서 15억 달러로 지게 됐고, 웰스파고는 이 상가 건물을 담보로 한 부실 대출 규모가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이후 50% 폭증했다. 그래서 부실 대출 규모가 15억 달러. 자,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전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4조 5천억 달러 중 3분의 1이 2025년 말 이전 만기다. 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이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어요. 이 벼랑 끝에 내몰린 소규모 은행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전체 대출 중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형은행이 한 13%, 중소형 은행,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은행이 한 40%.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은 그냥 이게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이제 점점 부각되면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냥 다 파산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 대형은행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은행, 건물들이 다 부실한 건 아니니까. 그죠? 다 부실한 건 아니니까. 자, 이들은 그 대형은행, 중소형 은행들은 부실 대출 상각을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대폭 늘리고 있다라는 거야. 아카손주 지역은행인 OJK가 1분기 책정한 대손 충당금은 3,600만 달러, 1년 전 대비 10배 규모다. 엄청난 금액을 지금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거야. 배당은 안 주겠죠, 은행들이 이렇게 되면.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 투자 제안서 서류 몇 장으로 IB의 기존 편판에 의존해서 자금을 집행했다는 거야. 투자은행은 모건 스탠리가 투자 제안서를 낸 거야. 근데 모건 스탠리라고 지들이 좋은 거 줬겠어? 그냥 어떤 브로커가 가져오는 걸
그냥 덜렁 던져준 거지. 자, 그런 거에 우리도 투자했다는 거야. 그래서 만기가 끝나는 5, 6년 뒤에, 5, 6년 뒤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2025년이 될 수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자, 우리도 큰 문제야, 지금 이거. 그래서 투자한 걸 보니까 투기 등급 물건이더라는 거야. 투기 등급 물건. 우리도 전문가가 없어요. 이거 뭐, 건물에 투자하는 전문가가 어딨어. 그죠? 없죠. 뭐,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실사도 안 하고, 현지 브로커가 던져주는 투기 등급 물건을 해외 부동산 펀드에 편입했다라는 거야. 자, 결국은 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드러나지 않는 악재. 자, 이걸 또 증권 상품 하면 그게 또 부실이 될 수 있잖아. 자,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아니야. 자, 그런 연쇄작용.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경기 침체 기간이잖아. 자, 경기 침체에 맞물려서 은행들 파산하고. 자, 쉽게 말해서 미국의 중소형 은행, 우리로 보면 이제 농협 같은 은행이잖아. 농협 같은 은행. 자, 그런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국의 지역 경제가 다 죽는 거지. 그죠? 지역 경제가 다 죽는 거 대출을 못 해주잖아. 자영업자 대출해줘야지, 아파트 대출해줘야지, 모기지 대출해줘야지, 다 대출을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한 차례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 상황을 보면.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는 잘 봐야 돼. 근데 주식은 탄탄하게 지금 바닥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매치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사항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